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에 있어 산양 위치 추적 조사를 놓고 실현 가능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강릉에서 발족한 동해안 의장협의회가 일본 정부의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오늘 홍천과 횡성 예방접종센터가 문을 열면서 도내 18개 시군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됐습니다. 강릉 관광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대 방문객이 가장 많고 식도락 여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환경부가 양양군에 보낸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 요구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양에 대한 위치 추적기 조사에서는 실현 가능성을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 요구 항목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는 산양에 대한 위치 추적기 부착 조사입니다. 케이블카 설치 예정 지역에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산양은 최소 38마리인데 양양군은 100회 이상의 현장 조사에서도 거의 마주치지 못한 산양을 어떻게 몇 마리나 잡아서 조사하라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100번 이상 올라가 봤는데 본 게 딱 한 번 있어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관련 기관에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또 그런 사례도 없기 때문에 1차에서 환경부는 산양의 사계절 조사를 요구해 양양군이 현장 조사와 무인 카메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보완 요구에서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GPS 조사를 주문했고 논란이 되자 국립공원공단의 사례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구조된 객체 GPS 위치 추적기를 달아서 그렇게 조사할 수도 있고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이제 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서 저희 쪽에 이렇게 물어오면은 저희 쪽에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거라고. 현행법상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붙잡아 위치 추적기 부착 조사를 하려면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가 필요합니다.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인 산양의 위치 추적기가 부착된 것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60여 마리인데 대부분은 사고로 구조된 산양을 치료한 뒤 자연으로 돌려보내면서 부착한 것이고 일부러 포획한 경우는 월악산에서 시행된 종복원 사업 등에만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냥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되게 예민한 종이에요.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포획 과정에 사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물망을 주변에 둘러서 그걸 적응시킨 다음에 포획을 하더라고요. 양양군은 2차 보완 요구가 정상적인 협의 과정이라는 원주지방환경청의 발표에 대해 보완이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한돼야 하고 내용도 명확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면 재조사 요구나 다름없다고 재반박했습니다. 2차 보완에 대한 거부, 법적 대응을 기본으로 전문 용역사와 항목별로 검증해 비현실성을 따지겠다는 양양군과 보완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환경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동해안 6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강릉시의회에서 열린 동해안 6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방류되면 강원 동해안과 태평양 등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켜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정 지역을 자랑하는 강원 동해안은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로 수산업과 해양관광산업, 외식업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강릉과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지역 의장단은 오늘 협의회를 발족하고 지역 현안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예방접종센터가 모두 문을 열고 75세 이상 어르신 등 2분기 백신 접종 대상자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오늘 홍천과 횡성 예방접종센터가 문을 열면서 18개 시군 예방접종센터가 모두 운영 중입니다. 또 백신 접종 대상자가 늘어 어제 기준 7,300여 명이 백신을 맞는 등 점차 신규 접종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 경찰과 소방, 해경 등 사회 필수 인력은 대상자 가운데 72%가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완치된 이후에도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확진자들은 절대 걸리면 안 되는 병이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지난 1월, 춘천에 살고 있는 50대 A씨는 직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입원 이후 증상이 급격히 악화돼 중환자실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에크모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20일간의 치료 끝에 겨우 퇴원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냄새 못 맡는 게 조금 있고 시력도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고 호흡도 안 되고 그리고 쉽게 피로가 와요. 계속 눕게 돼요. 실제로 A씨는 인터뷰 내내 숨이 차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정신적인 후유증은 더 심했습니다. 확진자라는 주위의 시선은 물론 소중한 가족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가족들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제일 그런 게 그거죠. 정신적으로 또 주위에 나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집사람이 당장 정신과도 다니고 있고요. A씨와 함께 퇴원한 직장 동료들도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냄새 못 맡는 친구도 있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경증인데도 걸렸던 친구.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걸리면 안 될 병 같아요. 양양에 거주하는 50대 B씨도 지난 1월 일가족이 모두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가족들 대다수가 여전히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불면증도 너무 심하지, 허리가 너무 아프고 숨이 너무 많이 차요. 뭐 조금만 움직이면. 코로나19 확진 이후 퇴원한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증상은 피로감이었고 운동 시 호흡 곤란과 탈모, 가슴 답답함, 두통, 후각 상실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심리 상담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육체적 후유증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 중이라 마땅한 지원책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확실한 규명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방역 당국은 후유증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현재로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릉시가 관광 거점 도시 조성에 활용하는 관광객 빅데이터를 산출했습니다. 청년층이 많이 찾았지만 소비는 중장년층이 많이 했고 자연경관 감상과 식도락 여행이 강릉 여행의 매력 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가 통신 데이터망과 신용카드 매출액 등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분석했더니 2018년 2,929만 명, 2019년 3,285만 명, 지난해에는 3,140만 명 등 해마다 3천만 명 안팎의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평균 26%로 가장 많았고 30대, 40대, 50대는 각각 17% 안팎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지난해 소비액을 보면 40대가 1,557억 원, 50대가 1,524억 원으로 중장년층의 씀씀이가 컸고 20대는 1,029억 원, 30대는 1,450억 원을 강릉 지역에서 쓰고 갔습니다. 관광객의 거주지를 살펴보니 경기도 30%, 서울시 22.3% 등으로 수도권이 56.8%로 나타났고 동해, 원주, 속초, 평창 등 강원도 내 관광객은 27.4%를 차지했습니다. 즉, 수도권과 강원도 관광객이 85%가량이어서 다른 지역 관광객을 끌어들일 방안이 필요합니다. 강릉을 방문한 뒤 24시간 뒤에 어디 있을까를 조사했더니 강릉에 남아있는 비율이 47%, 강원도 내 잔류 비율은 71.3%였습니다. 숙박 여행은 83.9%, 당일 여행은 16.1%였고 숙박 여행은 1박 2일 여행 비율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강릉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바다가 53.6%로 절반이 넘었고 경포대, 커피, 카페거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강릉을 여행할 때 가장 기대되는 점은 음식이나 미식 탐방이 42.4%, 자연 풍경 감상 20.7%로 나타났습니다. 강릉하면 동해바다도 생각나고 아무래도 바닷바람 쐬면서 또 조개구이도 하나 먹고 싶어서 이제 주문진에 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면 강릉 여행은 먹고 마시고 자연을 관람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체험거리나 아이들이 좋아할 요소가 적고
관광지가 단순하다는 점은 불만족한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는 앞서 정보산업과에서 조사한 빅데이터 자료를 이번 조사 자료와 취합해 관광 거점 도시 조성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관광객들이 어디를 많이 가는지 또 어떤 관광 콘텐츠를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관광객들의 그런 어떤 소비 패턴이라든지 그럼 이제 저희가 그런 걸 분석을 해서 한편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의미 있는 통계는 2018년 동계올림픽,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정을 빼면 2019년 방문객 통계인데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13만 8천 명이고 개별 국가로는 중국이 4만 7천 명, 태국 1만 7천 명, 홍콩 1만 5천 명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강원 상품권 사용이 급증하면서 할인율이 들쭉날쭉하다 결국 구매 한도액이 내려갔습니다. 할인해준 만큼 메워야 하니 많이 팔릴수록 투입 예산이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지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행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바일 강원 상품권 10% 할인 구매 한도는 20만 원입니다. 올 초 3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2달 만에 10만 원이 줄었습니다. 강원도가 월 발행 한도까지 설정하면서 이달 판매는 지난주에 끝나 다음 달부터 다시 구매가 가능합니다. 강원도가 확보한 예산에 비해 너무 많이 팔렸기 때문입니다. 10% 특별 할인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월 20만 원씩 구매하면 1년이면 24만 원이 할인됩니다. 만 14세 이상 구매가 가능해 4인 가족이 모두 구입할 경우 1년 동안 96만 원을 할인받게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할인 보전금이 82억 원, 농협 등에 지급된 수수료가 25억 원, 합쳐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상품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경기 부양 효과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써야 할 곳에 강원 상품권을 쓰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집니다. 보통 아이들 학원비는 매달 결제해야 되니까 학원비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강원도는 일단 구매한 상품권을 실제 결제한 환전율이 90%로 나타난 것은 상품권 판매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걸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검증은 부족합니다. 앞으로 정책 효과가 도민들에게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이번 달 중에 제가 정책 분석을 통해서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 효과가 커지려면 내지인은 물론 외지인들의 사용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외지인들이 와서 강원 상품권이라든가 지역 상품권을 사서 소모하는 그 비율과 어디에 소모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원도는 올해 모바일 강원 상품권 발행을 1,000억 원으로 작년의 4배 규모로 늘릴 계획입니다. 할인에 따른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동해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상반기에도 정상 운항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시스포빌 측은 당초 이달 말부터 묵호항에서 울릉도 항로에 여객선을 투입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이용객이 줄어 7월까지 휴업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객선사 측은 지난달 말부터 운항이 재개된 강릉항에서 울릉도 항로에는 다음 달부터 이용객 상황에 따라 여객선을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고성 지역 해양심층수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해양심층수 산업 고성진흥원이 7월에 출범합니다. 고성군에 따르면 진흥원 창립 발기인 총회가 내일 열려 정관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는데 재단 이사장은 한명준 고성군수가 맡고 진흥원장에는 김일섭 연구소장이 임명됩니다. 진흥원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응용 기술을 개발하는 등 해양심층수 산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인공산 1세대 어미로부터 생산한 명태종자 20만 마리를 내일 고성 공현진 앞바다에 방류합니다. 이번에 방류되는 명태종자는 지난해 10월 생산된 수정란에서 부화시켜 6개월 동안 성장시킨 것으로 5에서 7cm 크기입니다.
강원도는 2017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로 인공수정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자기록 장비가 붙은 50에서 60cm 크기의 명태 24마리를 방류해 서식지 수온과 수심, 이동 경로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최근 한 달간 국민참여 조직 진단을 실시한 결과 독도를 관할하는 동해해경청장의 직급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조직 진단 참여단이 제시한 안건 7건 가운데 독도와 이어도를 관할하는 동해 제주해경청장의 계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올리는 것이 20.3%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해 제주해경청의 구조안정과 신설이 17.5%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강원도의회는 동해해경청장의 직급 격상을 정부에 3차례나 건의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던 강원도 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는 5%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05% 상승한 가운데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7.01% 감소해서 올해는 5.18% 상승으로 12.19%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 6억 초과 9억 미만 공동주택은 모두 28채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9,727만 원으로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고등학생들의 진로와 진학 설계를 위해 도내 8개 대학과 협력해 진로 선택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해당 대학은 가톨릭관동대와 강릉영동대, 강원도립대 등 8개 대학으로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한 건축, 항공, 교육, 뷰티, 미용, 제빵 등 81개 학과에서 전공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강원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대학별 특화 프로그램 일정을 보고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강릉선 KTX의 차량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고양 행신역을 출발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KTX 행신역 강릉선 추진위원회는 경기도 서북부권의 주요 거점역인 행신역이 강릉선 KTX 열차의 차량 기지로만 이용되고 있어 행신역을 강릉선의 출발역으로 지정하면 고양, 파주, 김포 등의 시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서북부권의 경우 인구가 고양시 108만 명, 김포시 48만 명, 파주시 47만 명 등입니다. 이번 건의는 수도권 시민들이 먼저 강릉과 연결될 수 있도록 건의한 사례여서 실현된다면 강릉의 광역교통망이 더욱 확충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난달 기준 강원도 내 미분양 아파트는 2,063호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5,736호, 2019년 12월 5,945호까지 늘었던 강원도 내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달 2월보다 11.8% 줄어든 2,063호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